IRS로부터 나오는 벌금을 합법적으로 한 푼도 내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IRS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걸 면제받거나 아니면 이미 납부한 경우에 또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을 안 한 게 아니고 IRS가 실수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경우, 말하자면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면제받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IRS가 세금 신고를 늦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때 이렇게 부과받는 벌과금을 면제받는 방법에 대한 어떤 논의겠죠. 필요한 키워드도 알려드릴 것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실수들, 어떠한 벌과금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late filing penalt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부과받는 거죠. 보통은 달에 5% 그러니까 누락된 세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락된 세금은 5%, 그다음에 최대 25%까지 가고요. 이게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사기성이 있는 그런 경우는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late payment penalt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세금 신고를 제때 안 한 게 late filing이라 그러면 late payment는 내가 세금을 제때 안 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납분에 대해서 대체로 월 0.5%씩 지연 납부 벌금, 이자 성격의 벌금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부과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역시도 총 25%까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 고용세, 이제 또 스몰 비즈니스 오너나 이런 비즈니스 오너들이 고용과 관련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제때 디파짓 하지 않았을 때 꽤 이것도 높습니다. 5일밖에 안 되더라도 미납액의 2%부터 하여튼 높아져요. 근데 이러한 성격들의 벌과금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벌과금 면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 First time abatemen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3년 이내에 납세자로서요, 이러한 First time abatement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즉, 내가 세금 준수를 잘 해왔고요. 위반했던 사항이 없었고요. 직전 3년 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First time abatement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금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IRS는 대체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고 지연, late filing, 그 다음에 납부 지연, late payment, 이런 것들에 대한 벌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예컨대 2023년도 세금 신고에 대한 어떤 이 벌금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만약 3년을 돌아가서 20년, 21년, 22년 세금 신고에 대해 어떤 해결되지 않은 벌과금이 없고 또 이 first time abatement를 그 3년 기간 동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최초 면제를 트라이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파트너십 릴리프라는 게 있어요. 파트너십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좀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혜택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LLC도 포함합니다. 패스트루 엔티티를 말하는 건데, 이 해당 파트너십 또는 LLC가요, 파트너십 텍스 리턴을 하고, 그리고 10명 이하의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제대로 제때 신고한 상황, 바꿔 말하면 그 각각의 파트너들이 위반한 그런 상황이 없을 그때는 이 파트너십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누락됐거나 잘못 신고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벌과금을 또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first time abatement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파트너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것도 고려할 텐데, 이도저도 아니었을 경우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reasonable caus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정상 참작의 사유 정도가 될 텐데요. 결국은 내가 신고가 늦었거나 납부가 늦어진 데 대한 어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reasonable cause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생각하는 reasonable cause가 뭐가 있을까? 내가 어차피 나는 해야 된다는 거 알았는데 나는 몰랐던 게 아니고, 그러니 정상 참작의 사유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이 규정하는, 세법에 정의된 이 reasonable cause라는 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 세법의 특정 그 조항에 규정되고 있는 reasonable cause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나의 팩트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reasonable cause에서 우리가 유효한 이유로 인정되는 그러한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망 또는 중병입니다. Death or serious illness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사망은 아니겠죠. 또는 내가 아주 중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나의 immediate family member가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신고를 늦었다거나 납부를 늦게 했다거나 한다면 받아들여질 정상 참작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또는 화재, fire, casualty, natural disaster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재나 사고나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공식으로 선포된 정부의 어떤 재난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록을 내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Inability to obtain records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 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포팅 자료들, 기록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없었다. 비록 여러 필요한 이런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정치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이 기록이 반드시 필요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말하자면 ordinary business care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비즈니스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와 또는 prudence, 신중함을 내가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articulate 할 수 있다면 충분히 reasonable cause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후에 어떤 remedial action, 내가 이걸 발견한 뒤에 어떤 식의 수정 작업을 내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명확한 사유를 알려주고요. 또한 타임라인,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알고 난 뒤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뒤에 얼마나 내가 법을 지켰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위반했던 그 기간이 아주 극도로 긴 게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인 기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다 쭉 풀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법 조항에 나오는 reasonable cause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국말로 풀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로 잘못해서 벌과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조건 내가 낙심하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팩트만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이거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리고 또 first time abatement가 해당이 되면 그걸 하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이 reasonable cause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가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reasonable cause를 할 때 꽤나 많은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단순히 내가 잊어먹었다 또는 뭐 실수였다 또는 법을 몰랐다라는 것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유효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기존의 CPA, 기존의 어떤 텍스 어드바이저를 탓하는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reasonable cause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팩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벌과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면제를 받는 노력과 더불어 만약 이걸 모르고 이미 납부했다라 하더라도 끝은 아니고요. 여전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를 했지만 나도 예컨대 first time abatement 되지 않았을까, 또는 reasonable cause 되지 않았을까, partnership return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합당한 사유를 준비해서 이 리펀드를 클레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벌금이 면제가 되면 이 벌금에 추가되는 이자 성격의 또 추가의 fee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구제된다라는 것도 아셔야겠죠.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뭐 이런 일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많은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 해외 계좌 신고라던가 아니면 해외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했을 때 벌과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단하지 않고요, 끈기 있게 이에 대한 어떤 그 면제에 트라이를 하면 충분히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현금 거래가 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정부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벌과금을 부과받았는데 이걸 제때 또 납부 안 하고 쌓이다 보니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거의 5년 넘게 쌓이다 보니 최종적으로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안에 대한 거 뒤늦게 이제 알고 수임이 돼서 도와드린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것도 잘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reasonable cause를 잘 활용해서 감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사례로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IRS로부터 벌과금 통지를 받았을 때 너무 패닉하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점,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 공유드렸습니다.